안녕하세요. 미르스 가든입니다. 오늘은 아산 세계꽃 식물원 입장료는 10,000원이고요. 이곳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 10,000원을 내면은 여기 안에 있는 제가 처음 부분에 식물 꽃 보여드리면 그 중에서 그 입장료를 꽃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별도로 어린이나 노약자 할인되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만평정도 온실 정원이고요. 정원의 입구를 보니까 100원이야, 사철 100원이야잖아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키가 아주 많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싹소롬 보라색인데 이렇게 큰 거대한 공중 행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꽃이 촘촘하게 이렇게 피어 있고 입구가 좀 싸늘하고 추운데도 이렇게 꽃이 많이 있어요. 삭소름은 잎꽂이도 잘 되고 왜 삽목도 되게 잘 되잖아요, 상토에서. 근데 온도 변화에 엄청 민감해요, 겨울에. 그러기 때문에 찬바람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잎이 탈색이 되거나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벵골 보리수나무가 1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무가 시타르타가 인간의 번뇌와 고민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그런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해탈, 그걸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시타르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그분인데 이렇게 보리수나무, 벵골 보리수나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나무는 거대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 꼭 잎은 마치 벤자민 잎의 그 큰 잎처럼 되어 있고 윗부분은 노랗게 이렇게 좀 탈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좀 날씨가 싸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입구 쪽이고. 근데 나무 굵기는 성인이 한 3명 정도? 아니면 2명?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얘는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스톤 고사리잖아요. 근데 보스톤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 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고사리 특징이 습하고 고온 다습한 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잎끝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대한 풀밭처럼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색다른 기분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뭉쳐 있으면 저는 항상 걸레되는 게 그 걱정되는 부분이 벌레, 그런 거 걱정되죠. 그리고 시클라멘, 얘도 이렇게 한쪽에 있었고요. 아마 씨앗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좀 건강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데 좀 멋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대나무 종류 바로 뒷부분에 있어요. 꼭 대나무 같이 생겼는데 홍콩 야자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그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엄청 거대했어요. 얘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경 식물로 많이 키우는 늘어지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북하게 있으니까 어떤 아이인지 새로 색다르게 이렇게 보여요. 그 따뜻한 공기랑 기대를 했는데 조금 싸늘하고 좀 추웠어요. 그리고 꼭 얘는 매일이 닮고 꼭 당근 잎처럼 생겼는데 이 부분을 쭉 이렇게 가운데 첫 부분에서 지나가게 되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구근이랑 씨앗,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또 여기 부분에 있는 이 나무는 뭐 판매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나무는 그런 가격 같은 건 써 있지 않았고요. 천리향, 만리향 잎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나무도 되게 나름대로 식물원에 있는 나무처럼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좀 영상이지만 되게 추운 날이었어요. 싸늘해서 손이 좀 시려울 정도로. 여기 온실에 있는 이제 이런 거 구근 같은 거, 얘네들은 왼쪽에는 카페가 있고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식물은 판매용이 아니라 아마도 여기 이 고사리도 식물원에서 그냥 자생해서 살고 있는 그런 종류 같아요. 더피 고사리. 제 집에 있는데 저는 아주 작은데 여기는 거대하게 크고요. 그리고 각종 그 작약, 목단은 나무로 되는 거고 작약은 초록 잎으로 그 꽃이 피잖아요. 꽃은 좀 비슷한데 근데 작약이 이렇게 다양한 꽃이 씨앗이 그 구근이 있었고요. 여기 입장료로 나중에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장료로 이렇게 다양하게 구근도 구입도 하고 아이리스랑 작약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각종 화분도 가격이 써 있는 건 아마도 입장료에서 추가로 돈을 내고 나면은 이런 화분도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분 대체적으로 여기 가격이 제가 다녔던 그런 대형 그 온실에 있는 꽃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격대가 살짝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그리고 다양한 시클라멘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시클라멘을 구매를 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꽃은 중요하지 않고 잎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잎이 많을수록 앞으로 꽃이 많이 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잎이 건강하고 잎 숫자가 많은 거, 잎 하나당 꽃이 하나 정도 필 정도로 그렇게 시클라멘은 계속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잎이 가장 많은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가격대가 15,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 잎이 더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풀일이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있는 걸 고르려면 잎이 건강하고 잎 숫자가 많은 걸로 고르면 앞으로 꽃이 계속 봄까지 필 것 같아요. 시클라멘은 온도가 올라가면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깔끔하게 구근 저면관수로 물을 주면서 얘네들 꽃도 보고 그리고 잎도 시든 잎이나 시든 꽃은 바로바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어서 그런지 입구 쪽에 이렇게 시클라멘이 다양하게 꽃이 피고 입장객들을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좀 뭐랄까 나무보다 이렇게 꽃을 보니까 새로운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절이 이렇게 추운 날인데도 봄날같이 꽃도 보고 그리고 1년 내내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이런 꽃들을 보고 실내에서는 여기가 아주 최대의 규모래요. 그리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온실형 꽃이라서 그리고 또 세계의 그 꽃 식물원 그 꽃들이 아마도 여기를 많이 그런 화훼 농장 그래서 처음에는 개방을 안 했는데 아마 2004년도부터 일반인에게 이렇게 공개가 됐대요. 그래서 충남 대표 식물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예쁜 꽃들도 보고 만평의 규모에 있는 온실에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아이들 식물도 볼 수 있고 계절과 상관없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서자마자 제라늄 페라고늄이 있었는데요. 이 제라늄과 페라고늄은 그 페라고늄은 모두 다 이렇게 겹꽃으로 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쌀쌀하고 영상 15도만 되면 계속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밤 온도가 15도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햇볕이 이렇게 온실에서 낮에는 해가 그대로 비춰주고 햇볕으로 인해서 꽃이 많이 올라와 있고 꽃줄기가 이렇게 굵은 거 보니까 아마 흙에도 영양제 성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집에 있는 꽃들도 좀 보여주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하원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제라늄 종류네요. 그리고 잎들이 되게 싱싱하게 보였어요. 싱싱하게 보이고 건강한 제라늄으로 보여서 아마도 여기 오셔가지고 제라늄도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라늄 다시 보니까 꼭 제 집 정원에 봄날 같은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그 대부분 그 온천에서 좀 뭐랄까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아마도 지열을 이용해서 꽃을 피우나 봐요. 그래서 공기가 그렇게 많이 싸늘하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싸늘하지만 또 햇볕이 있으면 제라늄들은 10도에서 15도 사이에 꽃대를 많이 올려주고, 지금 보여주는 건 아이비 제라늄. 근데 아이비 제라늄은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화려하면서 약간 늘어지는, 조금 있으면 늘어지게 피잖아요. 그리고 잎이 진짜 아이비처럼 도톰하고 해서 아름다운 꽃만 보는 게 아니라 잎도 아이비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제라늄 색깔이 핑크핑크해서 정말 진달래나 철쭉 보는 그런 느낌이, 봄이 빨리 온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온실 내부에서 이렇게 제라늄을 또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 봄날의 정원에서 흔히 봤던 제라늄이 이렇게 한꺼번에 또 보이니까, 여기도 메인 정원 한가운데 연못 위에 그 제라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됐는데, 입구 쪽에서도 판매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또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한참 동안 꽃도 구경하고 제라늄 꽃들 보면서 우리 집하고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밥이 6개 이상 되면 꽃대를 자르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꽃이 안전하게 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꽃줄기를 보니까 꽃줄기가 키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꽃밥이 건강하게 올라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칼란디바? 카랑코의 그 겹꽃이잖아요. 저는 올해 이 카랑코에는 카이언트라고 자이언트와 카랑코의 그 교배종인데, 걔를 교배종인지 특별한 종인지 아무튼 그 꽃을 사고 싶었고요. 여기 있는 거는 긴기아난인데, 긴기아난이 보통 온실에서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러니까 곧 이렇게 작은데도 꽃대가 다 올라와 있고 곧 풍성한 꽃이 이렇게 보여줄 것 같더라고요. 얘는 천냥금은 열매가 정말 빨간색 열매가 되게 예쁘고요. 미니어처로 되어 있는 천냥금도 얘네들은 보통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그런 판매용으로 이렇게 삽목을 해서 아니면 농장에서 갖다가 파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 바로 옆에는 제라늄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인데 베고니아, 근경성 베고니아예요. 제가 집에서 키우는 더치 스플렌더도 있고, 그리고 또 잎베고니아가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도 있고, 한 두 종류는 저도 집에 있는 아이들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잎꽂이에서도 다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바닥은 다른 화분에 비해서 좀 촉촉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습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라 너무 건조하면 이 베고니아들은 또 잎끝이 마르잖아요. 그래도 봄이 되면 또 새잎이 나오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은데, 베고니아에서 여기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애들이 이렇게 도로로 말리는 달팽이처럼 더치 스플렌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베고니아가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렇고, 얘네들은 이제 실내 식물 종류인데, 이 여기 있는 실내 식물 애들은 다들 이렇게 가격대가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추운데 차에 싣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게 막 식물이 여기에서는 그렇게 욕심이 나고 그러지 않고요. 엄마 만나러 가는 길에 들리는 곳이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나 하나 구매를 해서 갖다 드리고자 해서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아이들도 있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꽃들은 여기 온실 그 정원에 있는 것 같아요. 온실 정원에 있어서 온실 정원에서 키우는 아이들
얘는 드래곤 알로카시아잖아요. 드래곤 알로카시아는 키우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고사리 중에서 메이리, 이 메이리는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겨울에 지금 온도가 되게 민감하니까, 민감할 때 고사리 추운데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메이리는 이렇게 뿌리도 구근처럼 하얗게 또 돼서 화분을 넓직한 데에 심어주지 않으면 화분이 터지잖아요. 근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싱그러우는 거를 보니까 예뻐서 집에서 이렇게 막 기르고 싶은데 집이 너무 또 식물로 가득 차면 안 되는데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하고, 얘네들은 여기 온실 특징이 되게 피라미드 형태의 온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10,000평이 넘는다는데, 이렇게 넓은 데서 이 난방이랑 이런 거 하는 거가 어떻게 하는지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싸늘하면데도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고 있고, 입구 판매하는 데를 지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온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우거진 나무들이 천장에 입구 쪽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잘 보고 지나가고 있어요. 17,000평이라는데 그거를 보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봐야 될 것 같고, 온실 내부가, 여기는 온실 내부가 되게 좀 이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식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들도 같이 조화롭게 되어 있고, 여기는 구근이 또 심어져 있는, 백합이 벌써 이렇게 피어 있는 이런 것도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1년 내내 연중 무휴로 이 온실 정원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오픈되어 있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백합에 있는 삭소롬은 입구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초록거리고 꽃이 더 예쁘게 잘 피어 있더라고요. 이곳이 조금 더 따뜻한가 봐요. 근데 낮에는 난방을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영상이라서 그런가. 난방 효율을 고려해서 4시 반까지만 입장을 한다고 하는데 4시 반, 4시 반까지 입장을 하고, 그리고 3살 미만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모차 태우거나 안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아기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꼭 아가처럼 이렇게 특이한 백합 보니까 오, 이거 여름이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곳은 동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강아지들도. 강아지 줄을 채우거나 아니면 견모차에 채워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정원에 눈에 띄는 게 삭소름이 여기저기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분위기가, 행잉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위치마다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백합하고 있으니까 삭소름이 좀 다른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백합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식물들 보면은 이렇게 백합꽃을 보니까 너무 완벽한 온실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부분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부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아마도 이 온실 관리하는 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율마존인데, 율마가 이렇게 겨울에 바람이 좀 부족하거나 수분 관리 이런 게 좀 잘 안 되면 갈변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율마들이 갈변이 꽤 많이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갈변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또 병충해가 생기면 율마는 또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에오니움과인 다육이, 얘는 정말 거대한 나무인 줄 알았어요. 정말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얘도 대형 꽃기린인데 이런 아이들을 보니까 진짜 여기가 식물원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약간의 벌레 흔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응애 같은 그런 흔적이 좀 보였고, 그리고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예방을, 살충제를 어떻게 뿌리나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워낙 넓은 곳이라서 자연적인 통풍이 저절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율마 나무는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갈변이 심한 거는 계속 번지거든요, 율마는.
근데 요쪽 바로 옆에 있는 다육이들은 또 이렇게 고목이 돼서 또 새로운 이 아악무 같은 경우에도 되게 키우기가 집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만손초, 로즈마리가 여기는 꽃이 폈네요. 우리 집은 하도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돔 스타일로 제가 키우다 보니까 꽃 보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기는 로즈마리가 이렇게 꽃이 많이 폈어요. 아랫부분은 갈변이 됐는데 윗부분에서는 이렇게 꽃들이 피는 걸 보니까 역시 햇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온실이라서 바람도 잘 통하고 꽃도 이렇게 잘 필 수 있고 그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체험도 다양하게 한대요. 근데 겨울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안 하고 하루에 진짜 전체 난방을 돌리면 여기가 300만 원 정도 돈이 든대요. 하루에. 그거를 365일 따뜻한 온실을 유지하려면 겨울철에 실내 힐링 공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해주면 좋은데 이날 근데 진짜 추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도 따뜻한 땅과 그 땅 그 지열로 이렇게 지내고 있다면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이런 모습 보니까 난방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땅속에도 뭔가 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입이 꼭 얘는 아보카도 잎하고 너무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잎들을 보니까 제가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종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여기 안에 있는 식물들은 모두 다 3,000여 종이 있대요. 그리고 그 365일 이렇게 꽃들이 있는 그 온실을 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온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임파첸스가 이렇게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 고사리존에도 보면 바닥까지 푸르른 그 싱그러움이 아주 한가득 한가득해서 새로운 그 온실 정원의 그 정말 규모를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까 보리수 처음 입구에 있는 나무가 1억짜리 나무고 제가 지금 지나가는데 그 공중에 엄청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티트리 나무, 그 나무는 너무 높게 있어서 그 나무가 1억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지나쳤어요. 이쪽은 벌써 원래 백일홍이 여름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백일홍이 피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히비스커스, 그 꽃차 만드는 꽃이잖아요. 빨갛게 향보다 빨간색으로 우러나서 예쁜 히비스커스. 그리고 얘는 꼭 우산이끼 같이 생겼더라고요. 바닥에 아마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 그 연못이 지나가는 그런 물길인 것 같아요. 따뜻하고 멋있는 그런 정원에서 이렇게 연못 주변에 되게 우거져 있어요. 바닥이 흙이나 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고요. 정말 규모가 크고 나무가 크고 이래서 멋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곳곳에 가득 찬 그 식물들을 보니까 자생하는 식물들을 보니까 정말 이 식물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온실 속이지만 정말 끝도 끝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각자의 그 존재감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아주 계속 우리 곁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식물원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지역은 되게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한 그런 여름 같은 분위기도 느꼈다.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 초가을, 초겨울 정도 온도 날씨. 그리고 얘네들은 팝콘 베고니아인데 팝콘 베고니아가 또 이렇게 화분에서 살짝 웃자른 듯한 느낌이지만 꽃들이 많이 피어 있고요. 이 무늬 벤자민이 얘도 나무가 그 1억짜리 나무래요.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잎들 끝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잎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목마가렛이 벌써 여기는 잔디를 이룰 정도로 군락을 이룰 정도로 그 아래는 꽃들이 다 피어 있었어요. 정말 예쁜 모습이죠.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었고 이렇게 멋진 모습에
정말 감탄할 정도. 이 모습은 저희 집에 있는 목마가렛과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여인초 꽃이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되게 특이했어요. 그 바나나 잎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 나무 수령은, 이 나무도 진짜 오래됐나 봐요. 이게 벤자민 나무. 얘도 아마 가격대가 어마무시한 그런 나무 같아요. 왠지 제가 소원을 말하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킹 벤자민 고무나무라고 한 것 같아요. 정말 이쁘고 멋있는 그런 나무들이었거든요. 정말 나무에서 이렇게 기가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에서도 이런 나무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놀라웠고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나무 색깔도 되게 특이하고 잎도 전혀 변색이 안 되어 있고, 정말 이런 나무들은 관리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촛불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게 꽃인지 열매인지 아무튼 얘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았어요. 여기는 제라늄 정원이거든요. 연못 한가운데 여기가 메인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멋있는 제라늄 꽃이 한가득, 이렇게 싸늘하고 추운데 제라늄이 가득 피었어요. 여러분, 제라늄 보시면서 긴 영상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오늘 되시고요. 내일이 힘드신 분, 그런 분들 모두 다 꽃 보면서 잊어버리시고 더 좋은 일이 한가득 있고, 아주 소철꽃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죠. 저 제주도에서 보고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더 건강하세요.